스무고개 탐정 2 고양이 습격 사건 1편 스무고개 탐정의 불안. 무학년 6반의 점심시간은 조용한 날이 없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속삭이고 누군가는 달리다가 책상에 부딪혀 신음소리를 냈다. 스무고개 탐정은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듣는 일만은 열심이었다. 이제는 교실의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꾸벅꾸벅 졸 수 있을 정도였다. 스무고개 탐정이 여느 날처럼 그렇게 졸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스무고개 탐정! 스무고개 탐정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목소리가 다시 스무고개 탐정을 불렀다. 스무고개 탐정이 잠들어가는 중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다. 하지만 눈을 뜨고 싶을 정도로 반갑지는 않았다. 문양이가 스무고개 탐정이 듣고 있는 줄 다 안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스무고개 탐정! 미행하는 법 좀 가르쳐줘. 꾸벅꾸벅 졸고 있던 스무고개 탐정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뭐라고? 미행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문양이는 괜히 실실거렸다. 누구를 미행하려고 그런 걸 묻는데? 아무도 미행 안 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문양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혼자서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양이가 오늘은 그냥 궁금한 일이 있어서 복도 끝에 있는 6반까지 왔다고 한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스무고개 탐정은 당장 탐정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이 대답해주지 않아 조바심이 난 문양이가 다시 재촉했다.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가르쳐줘. 꼭 알아야 한단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문양이에게 지적하려는 순간 만두, 민수가 둘 사이에 와락 끼어들었다. 만두처럼 볼이 통통한 민수는 마술사 사건 이후로 스무고개 탐정 일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6반의 아이 중에 하나였다. 미행? 그거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궁금하다. 민수가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스무고개 탐정 주위로 아이들 몇 명이 더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스무고개 탐정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난감해진 스무고개 탐정은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미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을 함부로 미행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려는데 병수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스무고개 탐정의 가슴에 꽂혔다. 야, 걔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물어봐도 소용없어. 병수는 스무고개 탐정보다 키가 약간 작았지만 덩치는 스무고개 탐정보다 더 컸다. 전에는 힘이 세다는 이유로 반에서 꽤나 거들먹거렸는데 스무고개 탐정이 전학 온 이후로는 많이 위축되었다. 그런 병수가 기회가 왔다고 스무고개 탐정을 공격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매서운 눈초리로 병수를 보았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미행이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그렇게 말하는 스무고개 탐정의 머릿속에는 문양이의 수상한 미소도 아이들에게 미행이 위험하다고 한 충고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남은 점심시간 동안 주위로 모여든 아이들에게 미행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아는 대로 전부 설명해 주었다. 저만치 떨어져 앉은 병수가 미행 방법을 남몰래 듣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씩 웃기도 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분해하는 병수를 보면서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수가 뭐라고 하건 문양이를 달래서 보내야 했다. 스무고개 탐정이 급하게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문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실로 들어가던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물었다. 아까 보니까 애들이 네 책상 앞에 모여있더라? 뭐 한 거야? 바보짓. 다이가 놀라서 되물었다. 뭐라고? 바보짓을 했어. 스무고개 탐정은 왠지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든 기분이 들어 이마를 찌푸린 채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다이를 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문양이 말이야. 문양이가 미행하는 방법을 안다면 미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다이가 정말로 큰 웃음을 터뜨렸다. 문양이?
문양이가 미행을 한다고? 세상에 문양이한테 미행을 당하는 바보도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서 도대체? 너무 개무시하는데? 바보! 2편 으아! 그런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었다. 문양이는 아까 명균의 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분째 명균을 미행하는 중이다. 그동안 명균은 뒤를 한번 돌아보는 법도 없이 작은 주황색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재빨리 걸어갔다. 밝은 주황색 가방은 어두운 밤길에서 교통 표지판처럼 잘 보였다. 문양이는 그 가방을 신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문양이는 자기가 미행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걷는 명규가 둔해서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조금은 찝찝했다. 이왕이면 미행 기술을 멋지게 사용해서 명규를 쫓고 싶은 것이 문양이의 마음이었다. 미행을 할 때 제일 멍청한 행동은 이상한 모습으로 꾸미는 거야. 닌자복이나 탐정들이 입는 트렌치 코트 같은 옷, 그런 옷을 입으면 오히려 눈에 띈다고. 이상한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쓰지 말고 수염도 붙이지 마.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혹시 들켜도 지나가는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거야. 미행은 코스튬 플레이가 아니라고.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알려준 대로 단단히 준비했다. 일단 복장만 해도 그랬다.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색의 평범한 옷을 입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미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행하는 상대방에게서 눈을 떼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 다른 곳을 보다가 명규가 갑자기 옆에 있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놓칠 위험이 있다. 명규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거나 사라지면 미행 초보자인 문양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급하게 앞으로 뛰어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래서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말한 대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10m 정도 뒤에서 걸었다. 명규는 자꾸 문양이가 알지 못하는 동네로 향했다. 문양이라면 대낮이라고 해도 절대 오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 문양이는 겁이 덜컥 났다. 하지만 다행히도 길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았다. 슈퍼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아저씨들과 산책을 나온 가족들, 운동복을 입고 걷는 아줌마들이 보였다. 간혹 아줌마들이 밤에 혼자 다니는 문양이를 수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걸었다. 그 때문인지 아줌마들은 금방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명규의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다. 문양이는 화들짝 놀라서 뛰듯이 걸었다. 다행히 길 왼쪽의 작은 골목길에서 눈에 익숙한 주황색 가방이 보였다. 문양이는 주저없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는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졌다.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는 음향 효과가 되고 어두운 골목길은 배경이 되었다. 가로등은 조명처럼 문양이를 비춰주었다. 문양이는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비장한 마음으로 명규를 추적했다. 길에 익숙한 명규는 꼬불꼬불한 길을 왼쪽 오른쪽으로 어지럽게 꺾으며 들어갔고 문양이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명규의 뒤를 따랐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쫓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한두 번은 명규를 놓쳐 당황했지만 본능에 맡겨 방향을 정해 걷다 보면 다시 반가운 주황색이 보였다. 문양이는 명규가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공터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공터의 뒤쪽은 작은 산과 이어져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사방이 탁 트인 장소라서 문양이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골목길 끝에 숨어 명규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공터 안쪽 깊숙한 곳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컨테이너가 있었다. 컨테이너에는 문이 달려 있었는데 문양이는 명규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했다. 하지만 명규는 문양이의 예상을 깨고 그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양이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손이 꼭 남의 손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저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서 나가는 편이 더 무서웠다.
문양이는 명규를 기다렸다가 사실대로 말하고 명규와 함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만큼 무섭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양이 마음은 한층 더 진정되었다. 명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시간은 따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 문양이만 홀로 남아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기 뒤편에 명규가 있었지만 당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양이는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기 전에 얼른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몇 개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선명하게 보였다. 달을 보니 아늑한 느낌이 들면서 무서움이 조금은 가셨다. 그렇게 하늘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명규가 다시 나타났다. 문양이가 다시 공터를 보았을 때 명규는 벌써 공터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다. 숨을 시간이 없었다. 명규 앞에 나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한 조금 전의 각오는 멀리 달아나 버렸다. 당황한 문양이는 후다닥 골목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바로 다음 순간 명규가 골목 안으로 들어올 거라 제대로 숨을 여유도 없었다. 문양이는 어느 집 까만 대문 옆으로 몸을 날려 바닥에 웅크렸다. 어쩌다 보니 고개를 깊이 파묻고 엉덩이는 명규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쑥 내민 꼴이 되었다. 고개를 파묻은 문양이에게는 자기 숨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렸다. 문양이는 숨을 참고 명규가 그냥 지나가 주기를 기다렸다. 명규가 자신을 발견하고 엉덩이를 뻥 차는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저벅저벅하는 발소리에 문양이가 몸을 더 웅크리자 다가오던 발소리도 멈췄다. 문양이가 들켰다고 생각할 즈음 발소리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 문양이는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양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까만 바지와 그 밑에 까만 신발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은 어두운 구석이었기 때문에 명규는 설마 거기에 문양이 엉덩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았다. 문양이는 휴 한숨을 내쉬고 웅크린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이제 문양이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다. 지금 당장 골목길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컨테이너 뒤로 가서 명규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두 번째였다. 문양이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명규의 비밀도 모르는 채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한밤중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땅을 지나면서 흙이 밟히는 소리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문양이는 발밑을 조심하며 신중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었다. 컨테이너에 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양이는 제풀에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컨테이너 뒤로 풀이 무성한 산자락이 펼쳐졌다. 저 멀리 산 위의 공원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지만 산 밑에 문양이가 서 있는 자리에는 불빛이 없어 어두웠다. 평소 문양이는 풀숲에 들어가는 것을 질색했지만 이번에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바지에 풀물이 들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금방 무시해버렸다. 문양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앞으로 나갔다. 아까 명규는 분명히 컨테이너 뒤쪽으로 들어갔다. 문양이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명규가 머물렀던 컨테이너 뒤편을 보았다. 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구슬이 번쩍 빛났다. 문양이는 허공에 대고 팔을 허우적거렸다. 노란 구슬이 순식간에 문양이에게 가까워졌다. 문양이는 입에서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문양이는 간신히 입속을 맴돌던 외침을 뱉어냈다. 으아! 어디선가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3편 문양이의 의심. 문양이가 명규를 미행하던 밤, 그 밤이 오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과거로 돌아갔나 보다. 문양이는 명규에게 내일 같이 미니 전사를 사러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명규는 30분이 지나도록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조급해진 문양이가 명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명규는 받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양이는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 나온 미니 전사 시리즈를 사야 했다. 미니 전사를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며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하루도 미룰 수 없었다. 요새는 과학문구 주인 아저씨가 미니전사를 모은다는 사실을 아줌마에게 들켰는지 과학문구에 미니전사 신제품이 들어오지 않았다. 별 수 없이 문양이는 시내에 있는 큰 문구점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먼 곳을 혼자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그 문구점에 가려면 지난번 마술사 사건이 일어났던 영화관을 지나가야 했다. 문양이는 거기에서 눈물을 줄줄 쏟았던 날 이후 그 근처를 지나는 것이 싫었지만 명규와 함께라면 지나가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어떻게든 오늘 밤에는 명규를 꼬셔서 같이 갈 약속을 하고 싶었다. 문양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명균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명균의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다. 명규? 명규는 너하고 운동한다고 나갔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니? 운동? 문양이가 숨쉬기 운동을 빼면 운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명규였다. 그럼 명규가 나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는 핑계를 댔다고? 문양이는 의아해하는 명규 엄마에게 적당히 둘러대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처음에는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금방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스무고개 탐정이 마술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문양이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명규가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 명균의 집에 전화했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 하더라. 그때도 스무고개 탐정이 분명 이렇게 말했다. 문양이는 급하게 시계를 보았다. 시계바늘이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양이 기억에는 그때도 밤 9시 정도였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 명규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명규는 매일 밤 9시쯤에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향한다. 엄마에게는 문양이와 운동을 한다고 핑계를 댄다. 문양이는 명규가 자기를 핑계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문양이는 내일 학교에 가면 당장 명규에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혼자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너랑 같이 간다고 한 거야. 명규가 귀찮다는 듯이 문양이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문양이는 화가 나서 따졌다. 밤에 혼자 무슨 운동을 하는데? 그냥 달리기 같은 거. 명규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럼 나도 달리기 하고 싶으니까 오늘 밤부터 같이 하자. 문양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명규를 떠보았다. 안 돼. 넌 너무 느리니까 같이 달리기 힘들어. 나 혼자 달릴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를 만나면 나랑 같이 운동하는 걸로 해줘. 명규는 문양이의 말에 넘어가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문양이는 씩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명규가 교실로 도망치듯 들어간 다음부터 문양이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문양이는 명규의 비밀을 존중해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 단짝 친구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것도 모자라 친구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하다니. 문양이는 명규의 비밀을 알아낼 방법을 궁리했다. 명규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몰래 따라가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고 다행히 미행을 가르쳐줄 사람이 한 명 떠올랐다. 문양이 주변에 그런 일에 빠삭한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간단한 일이었다. 문양이는 명규를 미행하겠다는 짜릿한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래서 문양이의 발은 주인이 허락하기도 전에 저절로 육방교실로 향했다. 어제는 허탕을 쳤다. 문양이는 8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9시가 되어도 명규가 집에 나오지 않았다. 문양이는 명규가 이미 나갔다는 것을 알고 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다가 명규를 만났다. 문양이도 놀랐지만 명규도 문양이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문양이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러는 명규, 너는 어디 갔다 오는 건데? 난 뛰고 오는 길이야. 문양이가 명규를 요리조리 살피고 나서 말했다. 달리기를 했는데 땀은 하나도 안 났네? 문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명규가 변명하기도 전에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문양이를 명규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눈으로 보았다. 왜 화났지? 문양이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은 아예 8시 20분부터 명균의 집 앞에 숨어 있었다. 조금 더 일찍 나오려고 했지만 저녁을 먹기 전에는 내보내지 않겠다는 엄마의 성화에 늦었다. 다행히 집 앞에 숨은 지 5분 뒤에 명규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등에는 주황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 가방을 맨 것을 보니 확실히 뛸 생각은 아니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명규의 뒤를 쫓아 첫 발을 내딛는 문양이는 30분 후에 일어난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